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음입니다. 제 낭독 영상은 대부분 음악이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두 가지를 같이 올리고 있으니 원하는 버전으로 골라서 들어주세요. 사랑은 흔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깊이 아프게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고대 톨텍의 지혜를 현대 언어로 풀어낸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돈 미겔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사랑 그 자체로 태어났지만 성장 과정에서 두려움과 상처로 인해 스스로를 잃어버렸다고. 그의 대표작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잃지 않도록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깨어있는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사랑을 소유나 갈망이 아닌 자유와 풍요로 되돌려주는 이 여정은 삶의 고통을 치유하고 존재 그 자체의 빛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사랑이 어떻게 상처를 넘어 우리를 다시 본래의 자리로 이끄는지, 그리고 왜 너는 이미 사랑 그 자체다 라는 단순한 진실이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지 함께 들어보러 떠나볼까요? 나는 당신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완벽한 관계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언제나 파트너와 함께 깊은 행복을 느낍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남자이거나 여자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그 사람과 맺는 관계는 당신이 반려동물과 맺는 관계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그저 강아지일 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강아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를 고양이로 바꿀 수 없고 말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인간관계에서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거나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뿐입니다. 누군가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강아지를 고양이로 바꾸려 하거나 고양이를 말로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들이고 당신은 당신입니다. 함께 춤을 출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함께 춤을 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점을 마음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으며 그저 보고 싶은 모습만 보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있다면 그 동물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개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강아지는 당신과 완벽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했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든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참 멋진 일 아닌가요?
하지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아내나 남편은 어떨까요? 그들은 기대하는 것이 많고 그 기대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강아지는 자기 몫의 관계를 책임집니다. 관계의 절반은 이미 완벽합니다. 그건 강아지의 몫입니다. 당신이 집에 돌아오면 짖고 꼬리를 흔들고 숨을 헐떡이며 당신을 반깁니다. 언제나 똑같습니다. 강아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벽히 해냅니다. 당신도 당신 몫을 거의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먹이고 돌보고 함께 놀아주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줍니다. 강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는 완벽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반려동물과의 관계는 쉽게 상상합니다. 그런데 왜 남자나 여자와는 같은 관계를 맺지 못할까요? 혹시 지금 완벽하지 않은 남자나 여자와 함께 있나요? 그렇다면 강아지가 강아지로 존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듯 사람도 그 존재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은 강아지를 더 좋은 개로 만들기 위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강아지도 당신에게 더 좋은 인간, 더 좋은 주인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녀를 그녀 그대로, 그를 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 굳이 바꾸려 하는 걸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올바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면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당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남자라고 가정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당신을 선택하려 합니다. 100명의 여자가 남자를 찾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당신을 후보로 본다면 과연 몇 명에게 당신이 맞는 사람일까요?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탐색해야 하고 때로는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고 단 하나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 여자가 바로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자를 만나고 동시에 당신도 그녀에게 맞는 남자라면 당신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맞는 사람이 되려면 그녀 역시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아야 하며 당신이 보여준 모습, 당신이 한 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녀 또한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엔 좋은 척 하다가 나중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함께 있으려 하는 걸까요? 강아지를 보세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의 파트너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강아지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앞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강아지가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내듯이 말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상대는 자신의 꿈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거짓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게 될지 분명히 볼 수 있고, 원하면 받아들이면 되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됩니다. 상대가 강아지든 고양이든 말이든 그 존재 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강아지를 원한다면 강아지를 선택해야 하고, 고양이를 원한다면 고양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닭을 원한다면 닭을 택하면 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원하나요?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조화를 이루며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굳이 다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누군가를 억지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또는 아니오를 분명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그 선택이 잘 맞지 않았다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저 이제 다른 선택을 하면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강아지를 입양했지만 사실은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아지에게 야옹하기를 기대하며 바꾸려 합니다. 이럴 거라면 처음부터 고양이를 데려왔어야 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시작하려면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언제, 어떻게 원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고유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과 잘 맞겠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함께 살아가려면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꼭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자물쇠와 열쇠처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솔직해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하고 꾸미거나 감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도 같습니다. 좋은 물건을 고르려면 품질을 확인해야 하듯 자신을 내보일 때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누가 더 낫거나 못한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과감히 다가가세요. 하지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보였는데도 내 애인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람 안에 없는 것을 억지로 상상에 만들어내려 하지 마세요. 이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면 강아지와의 관계처럼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충만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보려 하지 마세요.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굳이 손에 넣으려 하지 마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사면 결국 창고 한 구석에 쌓이게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교훈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작을 한다면 이유는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어떤 관계에 많은 시간을 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하기로 결정했다면 파트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아닌 무언가를 연기하려 하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이제 파트너를 받아들일 차례입니다.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대하듯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세요. 상대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파트너의 자유를 억누르면 결국 자신의 자유도 잃게 됩니다. 상대를 감시하게 되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억압하게 됩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열어주는 가능성을 볼 수 있나요? 그 가능성들을 탐험해 보세요. 자신으로 존재하세요. 그리고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찾으세요. 위험을 감수하되 언제나 정직하게 행동하세요. 관계가 맞는다면 함께 걸어가고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떠나세요. 상대를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상대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신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세요. 서로를 도와주는 일은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입니다.
당신이 제공자이고 상대가 의존자라면, 그리고 그것이 원하지 않는 관계라면 더 나은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선택했다면 최선을 다하세요. 당신이 다한 만큼 그 보상은 결국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면,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을 통해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의 연결을 끊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변할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당신과 파트너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입니다. 과거의 일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중요성에서 비롯된 오해이며 상처받은 감정이 복수를 원했던 결과일 뿐입니다. 그 어떤 과거도 관계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가능성을 망칠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깨끗이 놓아버리십시오. 과거를 내려놓고 매일 사랑의 더 높은 수준에서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사랑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물론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감정적이거나 신체적인 학대가 있다면 그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옳은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면 직장을 잃거나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어려움은 다른 종류의 나쁜 순간입니다. 나쁜 순간이 두려움, 존중의 부족, 모욕이나 증오에서 비롯된다면 그 관계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강아지와의 관계에서도 나쁜 순간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있거나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거나 다른 이유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당신을 반깁니다. 당신은 놀 기분이 아닐 수 있지만 강아지는 그저 강아지일 뿐입니다. 당신이 놀아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잠시 반가워한 뒤 당신이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걸 알면 조용히 혼자 놀러 갑니다. 억지로 당신이 행복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을 기쁘게 하려 애쓰는 파트너보다 강아지에게서 더 큰 위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가라앉아 조용히 있고 싶을 때 그것은 꼭 파트너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파트너는 내가 뭘 잘못했지? 내 탓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파트너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저 잠시 내버려두면 긴장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당신은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열쇠와 자물쇠처럼 서로 잘 맞아야 합니다. 둘 중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을 겪더라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 있다면 관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하나의 예술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꾸는 꿈은 혼자 꾸는 꿈보다 훨씬 섬세하게 다뤄야 합니다. 함께 행복해지려면 각자가 자기 몫을 책임져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감정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 문제를 다뤄야 할 사람도 당신입니다. 파트너가 그것을 대신 해결하려 든다면 결국 둘 다 상처받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자신의 영역을 스스로 해결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파트너 역시 자신의 감정적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상대의 고통과 문제를 포함해 전체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심지어 파트너가 도움을 요청해도 당신은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파트너가 화를 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건 자유예요. 하지만 나는 그 화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당신의 분노를 일으킨 원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분노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있습니다.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치유를, 그는 그의 치유를 스스로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행복한 상태이고 파트너는 개인적인 이유로 불행합니다. 당신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불행하다고 해서 당신까지 불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라앉는 대신 당신이 중심을 지키면 오히려 당신의 평온함이 그를 회복으로 이끄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파트너가 행복하다면 그의 그 행복은 오히려 당신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행복할 때 그 행복을 존중하십시오. 그의 기쁨을 빼앗으려 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 집에 돌아와 파트너에게 그 독을 쏟아붓기보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계속 행복하세요. 계속 웃고 즐기세요. 내가 당신의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을 때 돌아올게요. 지금은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상처 입은 마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왜 연애 관계가 그토록 어렵고 복잡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적 몸은 병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독을 품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것 혹은 파트너가 아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쉽게 이기적이 됩니다. 상처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그것을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자각하면 서로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감정적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랑한다면 그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억지로 치유하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너 역시 나에게 똑같은 존중을 보일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파트너와 새로운 합의를 맺는 책임을 지십시오. 책에서 배운 합의가 아니라 두 사람에게 진짜로 효과가 있는 합의여야 합니다. 효과가 없다면 과감히 바꾸고 새로운 방식을 다시 만들면 됩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가능성을 탐색하고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합의를 찾아야 합니다. 존중과 사랑이 담긴 소통이야말로 사랑을 살아있게 만들고 관계 속 지루함을 사라지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의 필요를 솔직히 말하는 것이며 자신을 신뢰하고 동시에 파트너를 신뢰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파트너와 나눠야 할 것은 감정적 문제들이 아니라 사랑과 로맨스 그리고 이해입니다. 목표는 함께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랑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파트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강아지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처럼요. 파트너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할 때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몫을 먼저 치유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치유가 이루어진다면 두려움이나 결핍 없이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오직 당신의 몫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파트너도 자신의 몫을 치유한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사랑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당신이 사랑의 하인이 되고 파트너도 사랑의 하인이 된다면 그때 펼쳐질 가능성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울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파트너와 함께 죄책감도, 비난도, 분노도, 슬픔도 없이 머무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정말 멋진 날일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오직 나누기 위해, 오직 섬기기 위해, 오직 사랑하기 위해 서로에게 완전히 열려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한 사람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당신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하인이 됩니다. 매번 키스할 때마다, 서로를 어루만질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신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관계를 넘어섭니다. 함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성은 교감이 되고, 항복이 되고, 춤이 되고, 예술이 되고,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멋진 사람이고 나를 기분 좋게 해줘요. 나는 꽃을 준비할게요. 당신은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주세요. 우리는 함께 춤을 추고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통제의 전쟁이 아니라 섬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자신을 깊이 사랑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결핍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집에 마법의 주방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주방에서는 세상의 어떤 음식이든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식탁 위에 차려집니다. 당신은 음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나눕니다. 무언가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나누는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집에는 늘 사람들이 찾아와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자 한 사람이 피자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피자 보이시죠? 제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면 이 피자를 드릴게요. 매일 피자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굶주릴 걱정은 없을 거예요. 저에게 잘 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은 그 피자보다 훨씬 더 좋은 음식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피자 한 판을 미끼로 당신을 조종하려 합니다. 당신은 웃으며 말할 것입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우리 집에는 충분한 음식이 있어요. 그냥 들어와서 드세요. 아무것도 요구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음식을 가지고 조종당하지 않아요. 이제 반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몇 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굶주리고 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피자를 들고 와서 말합니다. 여기 음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면 이 피자를 드릴게요. 굶주린 당신은 음식 냄새에 이끌려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조금 먹고 나면 그는 다시 말합니다. 더 먹고 싶으면 내 말을 계속 들어야 해요. 오늘은 먹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의 요구를 계속 들어야 합니다.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음식에 종속되고 맙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피자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피자 없이는 살 수 없어. 만약 파트너가 내 피자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이제 음식 대신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자신을 향한 사랑은 물론이고 세상을 향한 사랑도 넘쳐납니다. 사랑이 너무 풍성해서 누구의 사랑도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을 줍니다. 사랑을 받으면 이 아니라 그냥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의 백만장자입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여기 사랑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면 이 사랑을 드릴게요. 당신이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면 웃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고맙지만 당신의 사랑은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이미 더 크고 더 좋은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조건 없이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사랑에 굶주려 있다면 어떨까요?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누군가 다가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을 원하나요? 제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면 제 사랑을 드릴게요. 사랑에 굶주린 당신은 그 사랑을 맛보는 순간 무엇이든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금의 관심을 얻기 위해 심지어는 자신의 영혼까지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마법의 주방과 같습니다. 마음을 열기만 하면 이미 필요한 모든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굳이 세상을 떠돌며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발 누가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나는 사랑받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야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고 믿을 때 얼마나 큰 드라마가 벌어지는지 보셨나요?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맛보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그 작은 사랑에 집착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필사적이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그가 나를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녀 없이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매일 사랑을 공급해주는 제공자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타인의 통제에 맡기게 됩니다.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널 사랑할게. 네가 내 말을 따르면 널 사랑할게. 네가 나에게 잘하면 널 사랑할게.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없어. 인간의 문제는 자신의 마음 안에 마법의 주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오래전에 마음을 닫고 그 안에 있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불공평하고 아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었고 받아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미 두세 번의 사랑과 몇 번의 상처는 다시 사랑하는 것을 너무 큰 위험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사람은 수많은 자기 판단 속에 살아가기에 스스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관계 안에서도 이기적이 됩니다. 모든 것이 나에 관한 일이 됩니다. 심지어 함께하는 사람이 나만큼 결핍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야만 비로소 존재의 이유를 느끼고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하려 합니다. 인간 관계에는 늘 통제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 그것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하지만 이기심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쪽 모두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 속에서 섹스를 통해 잠시 사랑을 맛봅니다. 그래서 섹스는 중독처럼 변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판단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며 비난과 끝없는 드라마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랑과 섹스에 대한 조언을 찾아다닙니다. 수많은 책이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성적으로 이기적일 수 있을까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의도는 좋지만 그 안에 진짜 사랑은 없습니다. 그 책들은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미 우리 본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진짜로 배워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밖에서 사랑을 찾지만 사랑은 이미 내 안에, 내 주변에 가득합니다. 다만 그것을 볼 눈이 없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안전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자신을 숨기고 파트너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다른 모습을 연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파트너가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충분히 괜찮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거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 완벽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허구이며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믿고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거절합니다. 자기 거절의 깊이는 어릴 적 어른들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억눌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길들이기가 끝난 뒤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스스로에게도 충분하지 않다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내 안에는 항상 모든 것을 판단하는 판사가 존재합니다. 그 판사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 너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아.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지 못한 나를 결코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다면 관계 안에서 자신의 몫을 온전히 돌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몫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이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해도 그것이 당신이 고통받아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거절한다고 해서 당신까지 자신을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억지로 함께 있는 것보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집중해야 할 가장 멋진 관계는 바로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관한 일입니다. 이기심은 사랑이 결핍된 상태에서 비롯되지만 자기 사랑은 충만함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원할 때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을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사랑이 당신 안에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나누는 시간은 기쁨이 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당신을 통제하고 소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만약 관계가 비난이나 판단, 불편함을 동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닙니다. 고통을 주는 관계라면 혼자가 더 낫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서로를 소유하고 벌주고 구원하기 위해 관계를 맺는 걸까요? 우리에겐 수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그중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5살, 6살, 7살이었을 때를. 그때 우리는 단지 놀고 싶고 즐겁고 싶어서 친구를 찾았습니다. 누군가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그건 금방 끝났고 우리는 다시 놀이를 이어갔습니다. 지루해지면 게임을 바꾸고 규칙을 바꾸고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그 순수함이야말로 관계의 진짜 본질입니다. 만약 질투하고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했다면 당신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고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파트너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기대 속에서 시작된 관계는 결코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을 테니까요. 그것은 파트너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문제입니다. 관계를 맺는 이유는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즐기고 싶기 때문이며 함께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외로움과 지루함을 피하려고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생명력과 기쁨을 나누고자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질투와 분노와 이기심을 파트너에게 쏟아붓습니다. 왜 사랑한다는 사람에게 자신 안에 온갖 감정적 쓰레기를 던지기 위해 그를 선택하는 걸까요?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말 뒤에 학대와 모욕, 무시는 왜 따라야 합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야 합니다. 내 감정의 독과 두려움을 자녀에게 퍼붓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 쓰레기를 부모 탓으로 돌리는 건 역시 성숙한 사랑의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적이 됩니다. 마음 닫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에 굶주리면서도 마음 안에 마법의 주방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마법의 주방입니다. 나눠주고 나눠도 결코 줄지 않는 사랑의 백만장자입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의 주방을 여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떠돌며 사랑을 구걸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 안에는 이미 필요한 모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며 끝없이 샘솟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조건 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기대 없이, 대가 없이, 아낌없이 베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마음속에 마법의 주방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은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자기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당신의 사랑을 통해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진짜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밖에서 오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랑을 나눌 때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항상 외롭게 남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의 너그러움은 모든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기심은 결코 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이기심은 마음의 빈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다고 믿을 때 사랑을 움켜쥐게 됩니다. 내일은 그것조차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마법의 주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꿀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음입니다. 제 낭독 영상은 대부분 음악이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두 가지를 같이 올리고 있으니 원하는 버전으로 골라서 들어주세요. 사랑은 흔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깊이 아프게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고대 톨텍의 지혜를 현대 언어로 풀어낸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돈 미겔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사랑 그 자체로 태어났지만 성장 과정에서 두려움과 상처로 인해 스스로를 잃어버렸다고. 그의 대표작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잃지 않도록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깨어있는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사랑을 소유나 갈망이 아닌 자유와 풍요로 되돌려주는 이 여정은 삶의 고통을 치유하고 존재 그 자체의 빛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사랑이 어떻게 상처를 넘어 우리를 다시 본래의 자리로 이끄는지, 그리고 왜 너는 이미 사랑 그 자체다 라는 단순한 진실이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지 함께 들어보러 떠나볼까요? 나는 당신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완벽한 관계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언제나 파트너와 함께 깊은 행복을 느낍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남자이거나 여자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그 사람과 맺는 관계는 당신이 반려동물과 맺는 관계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그저 강아지일 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강아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를 고양이로 바꿀 수 없고 말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인간관계에서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거나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뿐입니다. 누군가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강아지를 고양이로 바꾸려 하거나 고양이를 말로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들이고 당신은 당신입니다. 함께 춤을 출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함께 춤을 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점을 마음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으며 그저 보고 싶은 모습만 보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있다면 그 동물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개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강아지는 당신과 완벽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했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든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참 멋진 일 아닌가요? 하지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아내나 남편은 어떨까요? 그들은 기대하는 것이 많고 그 기대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강아지는 자기 몫의 관계를 책임집니다. 관계의 절반은 이미 완벽합니다. 그건 강아지의 몫입니다. 당신이 집에 돌아오면 짖고 꼬리를 흔들고 숨을 헐떡이며 당신을 반깁니다. 언제나 똑같습니다. 강아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벽히 해냅니다. 당신도 당신 몫을 거의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먹이고 돌보고 함께 놀아주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줍니다. 강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는 완벽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반려동물과의 관계는 쉽게 상상합니다. 그런데 왜 남자나 여자와는 같은 관계를 맺지 못할까요? 혹시 지금 완벽하지 않은 남자나 여자와 함께 있나요? 그렇다면 강아지가 강아지로 존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듯 사람도 그 존재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은 강아지를 더 좋은 개로 만들기 위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강아지도 당신에게 더 좋은 인간, 더 좋은 주인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녀를 그녀 그대로, 그를 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 굳이 바꾸려 하는 걸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올바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면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당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남자라고 가정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당신을 선택하려 합니다. 100명의 여자가 남자를 찾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당신을 후보로 본다면 과연 몇 명에게 당신이 맞는 사람일까요?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탐색해야 하고 때로는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고 단 하나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 여자가 바로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자를 만나고 동시에 당신도 그녀에게 맞는 남자라면 당신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맞는 사람이 되려면 그녀 역시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아야 하며 당신이 보여준 모습, 당신이 한 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녀 또한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엔 좋은 척 하다가 나중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함께 있으려 하는 걸까요? 강아지를 보세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의 파트너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강아지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앞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강아지가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내듯이 말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상대는 자신의 꿈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거짓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게 될지 분명히 볼 수 있고, 원하면 받아들이면 되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됩니다. 상대가 강아지든 고양이든 말이든 그 존재 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강아지를 원한다면 강아지를 선택해야 하고, 고양이를 원한다면 고양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닭을 원한다면 닭을 택하면 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원하나요?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조화를 이루며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굳이 다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누군가를 억지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또는 아니오를 분명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그 선택이 잘 맞지 않았다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저 이제 다른 선택을 하면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강아지를 입양했지만 사실은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아지에게 야옹하기를 기대하며 바꾸려 합니다. 이럴 거라면 처음부터 고양이를 데려왔어야 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시작하려면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언제, 어떻게 원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고유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과 잘 맞겠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함께 살아가려면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꼭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자물쇠와 열쇠처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솔직해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하고 꾸미거나 감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도 같습니다. 좋은 물건을 고르려면 품질을 확인해야 하듯 자신을 내보일 때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누가 더 낫거나 못한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과감히 다가가세요. 하지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보였는데도 내 애인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람 안에 없는 것을 억지로 상상에 만들어내려 하지 마세요.
이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면 강아지와의 관계처럼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충만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보려 하지 마세요.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굳이 손에 넣으려 하지 마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사면 결국 창고 한 구석에 쌓이게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교훈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작을 한다면 이유는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어떤 관계에 많은 시간을 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하기로 결정했다면 파트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아닌 무언가를 연기하려 하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이제 파트너를 받아들일 차례입니다.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대하듯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세요. 상대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파트너의 자유를 억누르면 결국 자신의 자유도 잃게 됩니다. 상대를 감시하게 되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억압하게 됩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열어주는 가능성을 볼 수 있나요? 그 가능성들을 탐험해 보세요. 자신으로 존재하세요. 그리고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찾으세요. 위험을 감수하되 언제나 정직하게 행동하세요. 관계가 맞는다면 함께 걸어가고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떠나세요. 상대를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상대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신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세요. 서로를 놓아주는 일은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입니다. 당신이 제공자이고 상대가 의존자라면, 그리고 그것이 원하지 않는 관계라면 더 나은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선택했다면 최선을 다하세요. 당신이 다한 만큼 그 보상은 결국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면,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을 통해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의 연결을 끊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변할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당신과 파트너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입니다. 과거의 일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중요성에서 비롯된 오해이며 상처받은 감정이 복수를 원했던 결과일 뿐입니다. 그 어떤 과거도 관계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가능성을 망칠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깨끗이 놓아버리십시오. 과거를 내려놓고 매일 사랑의 더 높은 수준에서 새롭게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사랑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물론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감정적이거나 신체적인 학대가 있다면 그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옳은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면 직장을 잃거나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어려움은 다른 종류의 나쁜 순간입니다. 나쁜 순간이 두려움, 존중의 부족, 모욕이나 증오에서 비롯된다면 그 관계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강아지와의 관계에서도 나쁜 순간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있거나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거나 다른 이유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당신을 반깁니다. 당신은 놀 기분이 아닐 수 있지만 강아지는 그저 강아지일 뿐입니다. 당신이 놀아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잠시 반가워한 뒤 당신이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걸 알면 조용히 혼자 놀러 갑니다. 억지로 당신이 행복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을 기쁘게 하려 애쓰는 파트너보다 강아지에게서 더 큰 위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가라앉아 조용히 있고 싶을 때 그것은 꼭 파트너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파트너는 내가 뭘 잘못했지? 내 탓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파트너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저 잠시 내버려두면 긴장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당신은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열쇠와 자물쇠처럼 서로 잘 맞아야 합니다. 둘 중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을 겪더라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 있다면 관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하나의 예술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꾸는 꿈은 혼자 꾸는 꿈보다 훨씬 섬세하게 다뤄야 합니다. 함께 행복해지려면 각자가 자기 몫을 책임져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감정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 문제를 다뤄야 할 사람도 당신입니다. 파트너가 그것을 대신 해결하려 든다면 결국 둘 다 상처받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자신의 영역을 스스로 해결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파트너 역시 자신의 감정적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상대의 고통과 문제를 포함해 전체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심지어 파트너가 도움을 요청해도 당신은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파트너가 화를 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건 자유예요. 하지만 나는 그 화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당신의 분노를 일으킨 원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분노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있습니다.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치유를, 그는 그의 치유를 스스로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행복한 상태이고 파트너는 개인적인 이유로 불행합니다. 당신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불행하다고 해서 당신까지 불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라앉는 대신 당신이 중심을 지키면 오히려 당신의 평온함이 그를 회복으로 이끄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파트너가 행복하다면 그의 그 행복은 오히려 당신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행복할 때 그 행복을 존중하십시오. 그의 기쁨을 빼앗으려 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 집에 돌아와 파트너에게 그 독을 쏟아붓기보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계속 행복하세요. 계속 웃고 즐기세요. 내가 당신의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을 때 돌아올게요. 지금은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상처 입은 마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왜 연애 관계가 그토록 어렵고 복잡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적 몸은 병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독을 품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것 혹은 파트너가 아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쉽게 이기적이 됩니다. 상처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그것을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자각하면 서로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감정적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랑한다면 그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억지로 치유하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너 역시 나에게 똑같은 존중을 보일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파트너와 새로운 합의를 맺는 책임을 지십시오. 책에서 배운 합의가 아니라 두 사람에게 진짜로 효과가 있는 합의여야 합니다. 효과가 없다면 과감히 바꾸고 새로운 방식을 다시 만들면 됩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가능성을 탐색하고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합의를 찾아야 합니다. 존중과 사랑이 담긴 소통이야말로 사랑을 살아있게 만들고 관계 속 지루함을 사라지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의 필요를 솔직히 말하는 것이며 자신을 신뢰하고 동시에 파트너를 신뢰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파트너와 나눠야 할 것은 감정적 문제들이 아니라 사랑과 로맨스 그리고 이해입니다. 목표는 함께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랑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파트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강아지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처럼요. 파트너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할 때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몫을 먼저 치유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치유가 이루어진다면 두려움이나 결핍 없이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오직 당신의 몫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파트너도 자신의 몫을 치유한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사랑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당신이 사랑의 하인이 되고 파트너도 사랑의 하인이 된다면 그때 펼쳐질 가능성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울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파트너와 함께 죄책감도, 비난도, 분노도, 슬픔도 없이 머무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정말 멋진 날일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오직 나누기 위해, 오직 섬기기 위해, 오직 사랑하기 위해 서로에게 완전히 열려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한 사람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당신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하인이 됩니다. 매번 키스할 때마다, 서로를 어루만질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신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관계를 넘어섭니다. 함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성은 교감이 되고 항복이 되고 춤이 되고 예술이 되고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멋진 사람이고 나를 기분 좋게 해줘요. 나는 꽃을 준비할게요. 당신은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주세요. 우리는 함께 춤을 추고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통제의 전쟁이 아니라 섬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자신을 깊이 사랑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결핍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집에 마법의 주방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주방에서는 세상의 어떤 음식이든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식탁 위에 차려집니다. 당신은 음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나눕니다. 무언가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나누는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집에는 늘 사람들이 찾아와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자 한 사람이 피자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피자 보이시죠? 제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면 이 피자를 드릴게요. 매일 피자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굶주릴 걱정은 없을 거예요. 저에게 잘 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은 그 피자보다 훨씬 더 좋은 음식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피자 한 판을 미끼로 당신을 조종하려 합니다. 당신은 웃으며 말할 것입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우리 집에는 충분한 음식이 있어요. 그냥 들어와서 드세요. 아무것도 요구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음식을 가지고 조종당하지 않아요. 이제 반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몇 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굶주리고 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피자를 들고 와서 말합니다. 여기 음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면 이 피자를 드릴게요. 굶주린 당신은 음식 냄새에 이끌려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조금 먹고 나면 그는 다시 말합니다. 더 먹고 싶으면 내 말을 계속 들어야 해요. 오늘은 먹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의 요구를 계속 들어야 합니다.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음식에 종속되고 맙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피자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피자 없이는 살 수 없어. 만약 파트너가 내 피자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이제 음식 대신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자신을 향한 사랑은 물론이고 세상을 향한 사랑도 넘쳐납니다. 사랑이 너무 풍성해서 누구의 사랑도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을 줍니다. 사랑을 받으면 이 아니라 그냥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의 백만장자입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여기 사랑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면 이 사랑을 드릴게요. 당신이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면 웃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고맙지만 당신의 사랑은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이미 더 크고 더 좋은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조건 없이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사랑에 굶주려 있다면 어떨까요?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누군가 다가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을 원하나요? 제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면 제 사랑을 드릴게요. 사랑에 굶주린 당신은 그 사랑을 맛보는 순간 무엇이든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금의 관심을 얻기 위해 심지어는 자신의 영혼까지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마법의 주방과 같습니다. 마음을 열기만 하면 이미 필요한 모든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굳이 세상을 떠돌며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발 누가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나는 사랑받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야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고 믿을 때 얼마나 큰 드라마가 벌어지는지 보셨나요?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맛보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그 작은 사랑에 집착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필사적이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그가 나를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녀 없이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매일 사랑을 공급해주는 제공자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타인의 통제에 맡기게 됩니다.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널 사랑할게. 네가 내 말을 따르면 널 사랑할게. 네가 나에게 잘하면 널 사랑할게.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없어. 인간의 문제는 자신의 마음 안에 마법의 주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오래전에 마음을 닫고 그 안에 있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불공평하고 아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었고 받아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미 두세 번의 사랑과 몇 번의 상처는 다시 사랑하는 것을 너무 큰 위험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사람은 수많은 자기 판단 속에 살아가기에 스스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관계 안에서도 이기적이 됩니다. 모든 것이 나에 관한 일이 됩니다. 심지어 함께하는 사람이 나만큼 결핍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야만 비로소 존재의 이유를 느끼고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하려 합니다. 인간관계에는 늘 통제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 그것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하지만 이기심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쪽 모두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 속에서 섹스를 통해 잠시 사랑을 맛봅니다. 그래서 섹스는 중독처럼 변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판단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며 비난과 끝없는 드라마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랑과 섹스에 대한 조언을 찾아다닙니다. 수많은 책이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성적으로 이기적일 수 있을까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의도는 좋지만 그 안에 진짜 사랑은 없습니다. 그 책들은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미 우리 본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진짜로 배워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밖에서 사랑을 찾지만 사랑은 이미 내 안에, 내 주변에 가득합니다. 다만 그것을 볼 눈이 없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안전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자신을 숨기고 파트너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다른 모습을 연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파트너가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충분히 괜찮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거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 완벽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허구이며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믿고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거절합니다. 자기 거절의 깊이는 어릴 적 어른들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억눌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길들이기가 끝난 뒤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스스로에게도 충분하지 않다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내 안에는 항상 모든 것을 판단하는 판사가 존재합니다. 그 판사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 너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아.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지 못한 나를 결코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다면 관계 안에서 자신의 몫을 온전히 돌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몫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이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해도 그것이 당신이 고통받아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거절한다고 해서 당신까지 자신을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억지로 함께 있는 것보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집중해야 할 가장 멋진 관계는 바로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관한 일입니다. 이기심은 사랑이 결핍된 상태에서 비롯되지만 자기 사랑은 충만함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원할 때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을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사랑이 당신 안에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나누는 시간은 기쁨이 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당신을 통제하고 소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만약 관계가 비난이나 판단, 불편함을 동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닙니다. 고통을 주는 관계라면 혼자가 더 낫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서로를 소유하고 벌주고 구원하기 위해 관계를 맺는 걸까요? 우리에겐 수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그중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5살, 6살, 7살이었을 때를. 그때 우리는 단지 놀고 싶고 즐겁고 싶어서 친구를 찾았습니다. 누군가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다가간 게 아닙니다.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그건 금방 끝났고 우리는 다시 놀이를 이어갔습니다. 지루해지면 게임을 바꾸고 규칙을 바꾸고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그 순수함이야말로 관계의 진짜 본질입니다. 만약 질투하고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했다면 당신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고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파트너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기대 속에서 시작된 관계는 결코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을 테니까요. 그것은 파트너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문제입니다. 관계를 맺는 이유는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즐기고 싶기 때문이며 함께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외로움과 지루함을 피하려고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생명력과 기쁨을 나누고자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질투와 분노와 이기심을 파트너에게 쏟아붓습니다. 왜 사랑한다는 사람에게 자신 안에 온갖 감정적 쓰레기를 던지기 위해 그를 선택하는 걸까요?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말 뒤에 학대와 모욕, 무시는 왜 따라야 합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야 합니다. 내 감정의 독과 두려움을 자녀에게 퍼붓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 쓰레기를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 역시 성숙한 사랑의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적이 됩니다. 마음 닫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에 굶주리면서도 마음 안에 마법의 주방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마법의 주방입니다. 나눠주고 나눠도 결코 줄지 않는 사랑의 백만장자입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의 주방을 여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떠돌며 사랑을 구걸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 안에는 이미 필요한 모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며 끝없이 샘솟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조건 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기대 없이, 대가 없이, 아낌없이 베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마음속에 마법의 주방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은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자기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당신의 사랑을 통해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진짜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밖에서 오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랑을 나눌 때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항상 외롭게 남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의 너그러움은 모든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기심은 결코 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이기심은 마음의 빈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다고 믿을 때 사랑을 움켜쥐게 됩니다. 내일은 그것조차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마법의 주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꿀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